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이거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걸 했죠. 주도주 어디서 찾죠? 오늘은요. 이 뉴스 매수 신호일까? 매도 신호일까? 이 주제로요.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어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트레이딩에서 조금 궁금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은 주요 뉴스 키워드 같은 거, 뉴스 어떻게 검색하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는 11차까지 다루려고 하는 내용들은요. 주식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예요. 제가 이제 전자책을 5권 정도 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나중에 이거는 수비예요. 제가 아주 큰 틀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 아주 세세한 부분입니다. 이 세세한 부분. 이걸 먼저 다 알고 나서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룬 부분은 수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세세한 부분들은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 트레이딩 고수로 가려면요. 나무 부분도 다 마스터해야겠죠. 왜 그런지는 오늘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제 차트, 그쵸? 차트, 재료 시황, 그쵸? 재료 시황, 그리고 수급. 이게 주도주 트레이딩에서 중요하잖아요. 그쵸? 차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다뤄요, 시중에서요. 근데 이제 시황을 보는 방법이랑 재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측면에서 오늘 설명드리고요. 수급도 많이 다루는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결국엔 다 마스터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재료와 시황, 어떻게 보면 재료와 시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뉴스 보고 매매하면 늦지 않나요? 그리고 이 종목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이 오를 때 그게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보통 테마주들은요. 재료가 있는 경우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은요. 매매하면 안 돼요. 테마주에서.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주가 상승에 명분이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모르겠대. 그런 걸 찾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어디서 확인하죠? 우리가 다 아는 HTS 창 있잖아요. 뉴스 이제 키움 기준으로는요 0700입니다. 저는 이거를 두 개를 무조건 켜놔요. 이거를 고정시켜 갖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키움증권 기준으로요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시죠? 종합시장 뉴스 누구나 다 틀고 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는지 일반론 이렇게 보면은 좀 좋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전체 뉴스거든요. 전체. 보세요. 이게 전체로 놔두면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뉴스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죠? 5시 10분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뉴스들도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저는요. 이렇게 전체 뉴스를 켜놓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이렇게 전체 뉴스 일상 켜요. 그리고 하나는요. 개별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종목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종목들이 있죠. 제가 예를 들면 이거 종목들을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요. 위에 움직이죠. 이거는 전체로 해놓고 고정을 시켜놔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요.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우스로 움직여도 이 뉴스는 그대로 고정이 돼요. 전체 뉴스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고정시켜놓지 않아요. 보시면요. 이거를 고정시켜놓은 거를 풀어요. 이거는요. 이건 종목을 볼 때예요. 종목을 볼 때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고요. 이거 눌러줘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봐보세요. 매커스라는 종목을 이렇게 하죠. 어때요? 나오죠? 매커스에 관련된 이슈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이것도 우리 기술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스테이블 코인 좀 핫했잖아요. 형지글로벌, K 이런 식으로 종목을 돌려볼 때요. 이 개별 종목이 뉴스가 계속 뜨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세팅하냐? 1번 여기다가요 전체한테는 저는 특징주로 검색해 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특징주. 그럼 특징주 이슈가 중요하잖아요. 좀 이따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특징주가 나오는 것들은요 오늘 좀 주요하게 좀 주요 테마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징주 종목들이 나올 때 그 섹터가 강한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보려고요 특징주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특징주 이슈만 쭉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특징주가 오늘 주요 키워드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특징주, 그럼 특징주만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특징주로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 특징주 이슈만 나오는 것만 실시간으로 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령요. 오늘 뭐 정책 테마 여기 보시네요. 뉴 키즈원이라고요. 이게 정책 테마거든요. 특히 오늘 아동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요. 저출산 관련주로 이슈 받아갖고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이 특징주 이슈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당일 상승 이유. 뉴 키즈원이 왜 상승했냐? 일단요. 이 뉴 키즈원이 개별적으로 이슈 부각받기 전에요. 전체적인 이슈가 나왔어요. 아동 정책 강화 관련된 이슈. 이게 저출산이랑 영유아 관련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막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뉴큐지원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특징주 이슈 타이틀을 달고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료 뉴스 출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요. 이 아시아경제, 그쵸? 이런 걸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징주 이슈만 다 본 다음에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일 급등 종목들의 뉴스들은요. 그러니까 급등 종목들 보면 대부분 특징주 타이틀을 달고 나오거든요. 이 키워드를요. 그래서 이 키워드와 연관 재료를 파악할 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증시 요약이에요. 여기다가 요약이라도 쳐도 되는데요. 그냥 증시 요약이라고 쳐볼게요. 이거는 보세요. 그러면요. 이 증시 요약에 관련된 것만 다 나오죠. 그쵸? 그러면 오늘 이 특징 테마 같은 거 정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강세 테마 이렇게 막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나오죠. 오늘 특징 상한가 및 급등조 뭐 이거를요 돋보기 누르거나 이거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으로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HTS로 나오게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어저께 거거든요. 이거 어저께 거 종목들 이게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랑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그 이유. 이게 초보자들이요 오늘 이거 보통 정리해주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정리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이 이런 데서 따와갖고 그대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정리돼 있죠. 왜 상승했는지 상승 종목 상승 그리고 상승 이유 상한가 간 종목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증시 요약 이거잖아요. 증시 요약이잖아요. 그쵸? 이거 오늘 거 보면요 이거 보세요. 삼룡물산이 왜 상승했죠? 그쵸? 오늘 그쵸? 이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졌거든요. 이 이슈가 이제 섹터 이슈로 나와갖고 저도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가졌는데요. 신재생에서도 탄소 중립도 있죠.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도 있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 탄소 중립, 그리고 탈플라스틱 이게 정책 관련주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신재생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그 중에 탈플라스틱 관련된 주식이 오늘 상용물산 평소 1등이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갔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저는 이거보다 더 세세한 건 있지만 이건 지금 수비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요 쭉 살펴보면서 보통 이렇게 내려보면서요 정리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종목이 왜 상승했는데 그 상승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증시 요약이에요. 그래서요 초보자들은요 시장 전체 흐름을 요약을 하려면요 이런 증시 요약 같은 타이틀을 보시면서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장 특징주 그쵸?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나와요. 이게 여기는 인포스탁인데 좀 여기가 유명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증시 요약 보면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장 특징 종목들이에요. 이게 상승한 그런 종목들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시 요약을 통해 갖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상승하는 섹터와 종목들을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승 종목 이유 정리도 방금 보셨죠 여기서? 그리고 이걸로 두 개를 보통 아까 저처럼 확대해 갖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 현재 시황이 어떤지 이게 만약에 오늘 지수가 상승했어. 지수가 상승했을 때 오늘 증시 요약에서 상승한 섹터와 종목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지수가 급락하잖아요. 지수가 급락했는데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가 급락했는데 어떤 섹터는 상승했네? 어떤 종목 상승했네? 왜 그랬지? 이런 식으로 그러한 한눈에 흐름이 시황과 재료와 연계를 하면서요 시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 여기 보시면요 이 전체로는요 저는 특징주와 증시 요약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거보다 더 밑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 종목들 아까 보셨죠? 막 돌렸을 때 아까 여기 제가 돌렸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리면 볼 수 있죠? 빠르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 이슈 체크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단요, 제가 오늘 활용 예시를 한번 하나 들어볼게요. 보시면요, 오늘 070 이거죠? 이 메뉴죠? 메뉴 창이죠? 거기에 특징주 여기에 입력을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특징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게 강했어요. 요즘 시장 뉴스 같은 거 다 하이라이트 살펴보면요, 정책, 그쵸? 이재명 정책 관련 주식들이 순환매가 도는 거 흐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그쵸?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슈가 최근에 좀 핫하면서요, 금융 관련주, 지주사 관련주, 그쵸? 그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보험 관련주까지 많이 움직였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뭐 인포바인 메커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요게 조금 핵심 키워거든요. 지금 시장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 뭐에 관심을 가질까? 나 정책에 좀 관심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정책주가 순환하는 흐름을 봤어요. 아까 장전 이슈부터요. 그래서 정책을 여기다 키워드를 넣어봐요. 그럼 정책 관련된 키워드가 다 나와요. 이게 전체입니다. 그럼 보세요. 단독이죠. 단독 이슈. 어때요? 11시 34분에 정책, 그쵸? 단독 이슈라는 키워드도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까지 이것까지 다루진 않을 때요. 어쨌든 이것도 중요해요. 이재명 정부 아동 저출세 정책 강화하면서 쭈쭈쭈쭈 막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단독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세요. 뉴즈 키워드이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이제 여기서 특징 좀 한번 볼게요. 아까 저는 개별 이슈로 체크를 하긴 했지만 어때요? 특징주 보시면요, 내려볼게요. 여기 뉴지키온이 여기서 이제 개별 이슈로 특징주 이슈 부각받았잖아요. 여기서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다면요, 나중에 다시 조정받고 다시 2차 급등이 나왔을 때는요, 뉴키즈원이 개별 이슈, 섹터 이슈 플러스 단독 섹터 이슈 플러스 개별 이슈까지 부각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출산 진짜 강하고 저출산이 좀 강하구나 라고 파악했을 때 저출산 관련주들을 다 찾아봐요. 그 중에 가장 강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뉴지키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요, 핵심 키워드를 달고 나오면 강하더라고요. 그거는 시장 트렌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에르코스라는 종목도 강했고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저는 에르코스가 평소 1등이었는데 이제 뉴지키원으로 오늘 좀 강한 1등을 보여갖고 이거를 공략을 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정책주 순환 매수계의 5장 저출산 쪽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갔고요. 아까 섹터 이슈, 개별 이슈 다 봤죠? 이게 1등이라 본 거예요. 1등은 제가 뭐라고 했죠?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 이거 고가를 돌파했죠. 그래서 이거 저항이자라고 썼잖아요. 저항이 돌파됐죠. 여기서 바로 공략하진 않았어요. 이슈를 찾아보고 나서 이거는 좀, 그리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슈를 조금 늦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 정도 상승했을 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매매하면 안 돼요. 쭉 올라가면 내게 아니다 라고 보는데요, 한번 눌리더라고요. 저항이 돌파되면 어때요? 돌파되면 지지가 한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1등주라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섹터 이슈, 개별 이슈 다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 한번 하고 나서 한 4~5%에 던졌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15% 정도 이 눌리는 구간이 저항이 지지, 첫 눌림이잖아요. 돌파, 첫 눌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에서 던졌던 겁니다. 4%. 이해되시죠? 제가 이슈는 늦게 찾았지만 이슈 찾고 나서 바로 공략하자 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여기서 섹터 이슈 나왔을 때 공략하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더 강한 섹터가 있었거든요. 굳이 뭐 이거 하진 않았죠. 여기서는 상승했을 때는요, 생각보다 강한데? 그리고 개별 이슈까지 달았기 때문에요, 돌파되고 나서 눌림 한번 먹히겠다 하고 아주 이제 제가 이거 오늘 설명하려고 좀 해봤습니다. 원래 안 해요. 예. 원래 오전장 오늘 수익을 잘 봐갖고 이걸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비중을 막 넣어갖고 하진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설명하려고 반등 나왔을 때 4~5%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뉴스 키워드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셨죠? 여기 전체로 특징주를 해놓다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아까 이제 한 개 더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요. 여기다는 이제 아까 이거를 이거를 전체로 해놓고요. 뭐 증시 요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그쵸? 넣고요. 키워드 여기다는 종목이죠. 종목을 해놓고 이거는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목들 돌릴 때 이게 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잠가놔야 돼요. 전체는요. 잠가놓고 이 키워드만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 같이.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이제 뉴지키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돌렸을 때 이거 왜 상승했지? 뉴지키원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뉴지키원 관련된 것들 나오잖아요. 다 이슈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이슈 나오는 거 여기서 확인하고 나중에 개별 이슈까지 나왔다. 그래서 상승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캐치가 늦었다. 돌파되고 이격이 좀 벌어졌다. 그러면 눌림이 한번 오면 눌림을 한번 해볼까? 이게 1등주라는 전제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돼요. 이게 1등주였구나. 그럼 눌림 한번 먹히겠구나. 그래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보통요 당일 오전장 주도 섹터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테마가 강하다 A, B, C가 있으면요 내가 관심으로 A, B, C로 관심을 뒀는데 실제 A가 진짜 강한 테마였어.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집단 테마가 생기면서 그럼 여기 이 A라는 테마 안에서 새로운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후속으로 상승할 수 있다, 후속으로 순환되면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이해되시죠?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핫했잖아요. 순환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저께 제주은행이랑 더진이 엄청 강했던 거 아시죠? 이슈가 나오면서. 그쵸? 근데 오늘은요. NHN KCP가 강했어요. 한번 볼까요? 어저께 보시면요. 어제 오후 보시면요. 어제 오후에요. 어제 오후에 강했던 게 뭐죠? 스테이블 테마입니다. 그건 아시죠? 스테이블 테마가 가장 강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 이슈가 나왔어요. 이창용 한은 총재. 그쵸? 스테이블 관련 이슈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요. 이 프로젝트 한강 관련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염두한다 이런 발언 소식 때문에요. 스테이블 코인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섹터 이슈가 나왔을 때 처음에 강했던 게 뭐냐면요. 제주은행이었어요. 제주은행이 저는 1등으로 봤거든요. 실질상 1등, 명목상 1등으로 봐갖고 제주은행을 이렇게 돌파할 때 그냥 냅두다가 눌림 공략하자고 눌림을 공략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봤는데요. 짧게 수익을 봤어요. 결과적으로 오래 갔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을 1등으로 보고요. 눌림에서 공략했다가 짧게 수익 봤죠. 왜 짧게 봤냐면요. 이 제주은행이 처음에 강한 흐름으로 섹터 이슈 나왔을 때 강한 1등주로 움직였거든요. 보세요. 어저께 스테이블 코인이 강했는데요. 보세요. 제주은행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등락률이에요. 어제예요. 거래대금 있죠. 진짜 강하죠. 다른 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하죠. 섹터 이슈가 나오고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제주은행이 1등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공략을 했던 거예요. 눌림이요. 왜냐면 1등은 눌림과 돌파, 눌림 다 잘 맞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엠봉이란 말이에요.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엠봉이 그 전고점 돌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하고 한 1, 2%에서 던졌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섹터 이슈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개별 이슈에 특징 이슈가 뱅크웨어 글로벌이 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진이 특징 주식이 달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섹터 이슈가 있는데 개별 이슈까지 특징 주식까지 부각받고 나온 종목이 이 두 종목이에요. 그래서 뱅크웨어가 중간에 5%에서 상한가까지 가고요. 더진은요 7%에서 나중에 26% 상한가까지 거의 갔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등인 줄 알았는데 1등이 뺏긴 거야. 이 개별 이슈 부각받은 다른 종목들이 1등으로 대장주 교체되면서 뺏긴 거예요. 그래갖고 제주은행은 아예 보수적으로 던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보세요. 뱅크웨어 글로벌이요. 어때요? 당일날 이렇게 바로 상한가 갔죠. 이걸 명목상 1등이라고 저는 불러요. 탄력이 개별 이슈 부각받으면서 탄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면서 전고 돌파하고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개별 이슈는 이거예요. 이게 특징 이슈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요. 스테이블 섹터 이슈가요. 이 종목에 개별 이슈까지 부각이 받으면서 상한가가 나온 겁니다. 보세요. 뱅크웨어 글로벌 어저께입니다. 여기 보세요. 특징 타이틀에 나온 거 보이시죠? 섹터 이슈도 있었는데 어때요? 개별 이슈까지 달고 나왔죠. 여기요. 1시 13분에 1시 13분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세요. 특징 이슈 타이틀을 달고 섹터 이슈 그래서 이제 섹터 이슈 갔을 때 제주은행 갔을 때 요 정도밖에 못 갔는데 제주은행이 강하게 상승할 때 나중에 개별 이슈까지 부각되니까 어때요? 돌파되면서 강력한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 아까도 보셨죠? 근데 후속으로 이놈이 상한가 가는 이런 강한 탄력을 보였을 때 더진이라는 종목이 후속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더진일도 이 특징 주식 어저께 타고 나왔잖아요. 7월 10일이죠. 1시 51분부터 특징 주식 스타트까지 타고 섹터 이슈에서 개별 이슈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더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요.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나온 거 보시나요? 이 거래대금이 100억대가 넘어요. 1분봉이거든요. 3분봉상요. 그래서 이게 실질상 1등이라고 해서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잘 터지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저는 매매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돌파, 지지, 돌파, 지지, 돌파, 지지 이렇게 깔끔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반등 오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요런 종목으로 아까 그 뱅크웨어 글로벌이 상한가 가고 나서요. 요런 종목으로 제가 매매를 했던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목상 1등이 상한가 가고 나서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돈이 크게 팡팡팡 터지면서 들어오는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는 게 더진이었고요. 이 더진이라는 종목이 게다가 최근에 끼도 좋고요. 이 전고점 돌파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했던 겁니다. 어저께 스테이블 코인이요. 관련 주식에 뱅크웨어 글로벌이 명목상 1등으로 상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상 1등으로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시장의 집중을 받으면서 돌파됐길래요. 이걸 매매를 했던 관점이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섹터 이슈 나왔죠. 어저께 스테이블 코인요. 그쵸?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섹터 이슈 부각이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제주은행이 거래대금과 탄력도가 좋아갖고 1등으로 판단을 해갖고 눌림을 공략했던 건데 이후에 어때요? 뱅크웨어가 먼저 특징주 타이틀 달고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요. 이 새끼가 먼저 상한가를 갔어요. 가볍게 아주 거래대금 작게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가고 나서 어때요? 또 이번에는 더진이라는 종목이 어때요? 개별 이슈가 부각, 특징주 이슈 부각되면서 거래대금 빵빵빵 크게 터지면서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1등 명목상 1등이 상한가 갔으니까 그쵸? 실제상 1등으로 지지저항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던지를 매매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왜 제주은행 1등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안 봤냐? 제주은행은 특징주 타이틀을 안 달고 나왔어요. 섹터 이슈로 부각되면서 1등으로 보였는데 나중에는요. 뱅크웨어랑요. 어때요? 더진한테 잡히는 모습 보면서 이놈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것까지 볼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내가 장중에 더진이 거의 상한가까지 갈 줄이야 내가 생각을 못했죠. 더진이 나중에 크게 급등하니까 이놈이 이제 후속 급등하면서 20% 상승했는데 일단요 교체됐잖아요 이놈으로 1등이 대장이. 그러면은요 기존 1등이라고 생각했던 놈이 교체된 1등한테 쳐지니까 이놈은 보수적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저처럼 다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갔지만 그쵸? 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더진이 더 좋기 때문에 더진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지금 내용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후에요. 스테이블 코인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요. 강했던 테마를 공략했잖아요. 5장 강했잖아요. 5장이. 그쵸? 5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날 오전까지 보통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요. 보통 이렇게 5장이 강했던 1등 주로 종가 베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날까지 시세가 이어지거든요. 왜냐면 오늘 오후에 이슈가 막 나왔지만요. 이게 다음날 아침자까지 하이라이트 이슈에서 많이 떠요. 그러면요. 이 오후장에 몰랐던 사람, 이 오후장에 실시간으로 저처럼 보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요. 다음날 뉴스 보고, 이거 스테이블 코인, 되게 좋은 이슈인데? 하고, 그때부터 막 관심을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까지 보통 이렇게 시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갖고, 이걸 종가 베팅으로 관점으로 많이 공략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어제 오후부터 강했던 테마가, 오늘 오전장이 또 순환될 수 있겠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테마 순환하는 다른 종목으로 단타 매매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섹터 이슈와 확인하고 나서요. 오늘은 이제 뭐가 스테이블 코인이 순환할까라고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요 오후장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강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 이슈, 모멘텀이 있는 그런 재료잖아요. 상승 모멘텀. 그쵸? 이미 여기서 이슈가 나왔더라도요. 이 이슈의 파급력이 강하다면요. 이 이슈가 계속 상승 모멘텀, 주가를 상승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딱히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이 말을 이해 못하셔도 되지만 이해되실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NHNKCP가요. 최근에 여기서 상한가 가고요. 전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음봉 나오고 다시 양음양 패턴으로. 이거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이렇게 급등했죠. 근데 어때요? 이때 한번 강한 상승 M봉 전고점 신고가 돌파 양음양 패턴으로 나올 때 이때 주봉 거래대금을 보면요. 역대급 최대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사실 급등하는 건 알았는데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했다 다시 밀리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전일고가까지 돌파하면서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네. 이거 오늘 좀 강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때부터 인지하고 매매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해봤냐면요. 일단 보시면은요. 주봉상 스마트머니 그리고 일봉상 양음양 패턴. 일단 패턴은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양음양 적고 신고가 돌파 패턴. 그리고 분봉상 보시면요. 3분봉 사이 보세요. 거래대금 보세요. 150억씩 계속 터지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눌림하기엔 좋아요. 이런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돌파할 때 지켜보다가요. 눌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매매를 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셔. 여기서 포착을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포착했냐면요. 실시간 역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에 뜨더라고요. 왜 떴지? 하고 봤죠.
일단 여기서 보고 그래 잠깐 뜨고 급락할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관심 안 가졌다가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네. 아 이거 시장이 주도주 냄새가 나는구나. 오후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놈 주도주가 될 상이네 라는 것들을요 이 거래대금과 이 차트 패턴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한 3-4% 눌렸다가 다시 1-2%, 2% 정도 다시 여기 눌렸을 때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 관점이 있어요. 주도주 1등을 공략할 때의 그런 돌파와 눌림 관점을 잘 알아야지 제가 이렇게 접근한 관점을 잘 이해하게 되세요. 어쨌든 여기서 다 수익을 냈어요. 여기까지 돌파했지만 이때부터는 잘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실시간 종목 우선순위로 여기서 파악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파악했어요. 파악하고 나서 바로 공략하진 않고요. 나중에 거래대금까지 크게 터지면서 거래대금 상위까지 올라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 어때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은 재료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신규 재료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그 상승 모멘텀을 일으킨 강한 모멘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지 파악하고 이건 모멘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잖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아직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급락하고 끝날 수도 있지. 오후장인데 그냥 지켜보기만 하자 하다가 거래대금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상위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면 이 거래대금 상위는 당일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 주도주 오후장 주도주구나 라고 파악하고요. 같이 떴잖아요. 같이 떴기 때문에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돌파 눌림 이렇게 해갖고 매매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멘트를 드렸어요. 펜박에다가 양음량 급성 펜박에다 양음량 패턴인데 이거는 매매시 개인적으로 좀 분할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이 14% 정도 상승했을 때 제가 커멘트를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서까지는 커멘트는 안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주도주의 상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여기만 떴어요. 여기에 떴는데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도 아니야. 그냥 기존 이슈가 오늘 상승 모멘텀을 일으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다시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죠. 재료 하나만으로는 기존 새로운 것도 아닌데 재료가 뜨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요 근데 거래대금이 올라오면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했을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져보고 매매해볼 만만 합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 거래대금이 크게 올라온 거 보면요 세력들이 오늘 제대로 한번 올리려나 보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의미 있는 신고가까지 돌파하고 아까 보시면요 스마트원이 엄청난 대량 거래대금이 나오면서요 이 4년간의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오늘 주도주가 될 상이구나. 그래서 15% 정도부터 공략을 했던 겁니다. 장중에 한 23%까지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목상 1등을 형지로 받고 형지글로벌, 이제 실제상 1등 NHN KCP. 그래서 NHN KCP가요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거든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빠르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양음량 패턴, 엠봉, 주령, 주봉사, 스마트원이 나오니까 이거 주도주의 모습이 확실하니까 이걸로 5장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추적해가지고 계속 5장 타본으로 관심 가지면서 매매를 해볼 거라고요. 그래서 4% 처음에 돌파로 매매했다가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매매했던 거죠. 이거는 타점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이건 나중에 나무를 배울 때 왜 이렇게 공략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공략하고 이제 여기서 안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로 갈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했잖아요. 한 2-3% 반등 노리고요. 대체거래소에서 좀 20%까지 달려 올라온 것 같은데 보시면요. 여기서 공략한 거는요. 여기서 이제 첫 부각 받으니까 상승 추세 속에 공략한 거예요. 분봉상도 일봉도 마찬가지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하락했는데 하락 중에서는 또 가끔 공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낙폭이 탁 나왔을 때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물론 여기 장중에 여기서 한 5% 넘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저는 보수적으로 짧게 노린 겁니다. 근데 여기 매매는 제가 권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여기 매매를 좀 권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주도주도 상승 추세 속 이렇게 분봉상 상승 추세 속 매매가 잘 맞지 나중에 고점 이렇게 쌍봉이 나오고요. 하락 추세로 갔을 때는 조금 반등 노리다가 물리면은요 손실이 커지거든요. 손절 못하면은 최악의 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데서 권장하지도 않아요. 사실요 제가 이 매매 관점을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고 그랬는데요. 요 내용들이에요. 근데 너무 이거 오래 걸리니까 지금 영상에서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 관점은요. 결국에는 포착은요. 제가 뉴스로도 포착을 했지만 이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 상위로도 이걸 포착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착하고 나서 바로 매매했나요? 바로 매매 안 했죠.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는 거를 확인하고 매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도주 찾는 두 가지 핵심 그 도구 설명을 했잖아요. 그 중에 실시간 아까 그 거래대금 상이랑 실시간 그 조회 수익 상이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잘못 쓰면 고점에서 처물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고점에 처물릴 확률이 매우 높은,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건은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식칼도요, 누군가에겐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리사에게는 훌륭한 도구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실시간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아까 그 위에서 본 거요. 그거는요, 초보자애들에게는요, 혼란과 손실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흉기예요. 왜냐면 급등한다고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저거 진짜 쓰면 안 돼요. 그 보지도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뇌동 터지고요. 예, 뉴스 떴다고 그냥 다 좋아해갖고 따라붙으면 추경에서 하면요, 진짜 그거 금방 깡통돼요. 하지만 저처럼요, 어느 정도 능숙한, 어떤 식으로 저거를 활용해야 되는지 아는 능숙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장 흐름을 읽고요, 기회를 잡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시간 종목 순위 창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핵심은요, 이 창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만이 그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어설프게 상승할 때 공략한 게 아니라 주도주의 모습을 보일 때 공략을 했잖아요. 오히려 고점에서 매매했어요. 그쵸? 15% 이상에서. 그게 주도주에서는 15% 이상에서 매매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한 17%에서 23%까지 1등주가 보통 이렇게 잘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억대 트레이더들은요, 이런 데서 오히려 더 매매를 많이 해요. 확실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일 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영상에서 제가 뭐였죠? 고수들의 주도주 매매법을 이제 설명드릴 때요, 어때요? 롯데지주가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 이슈로요, 이놈이 실제상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5장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3시 7분에요, 보시면요, 이 신고가 돌파 양봉 나오면서 15% 상승했을 때 공략을 했어요. 17%죠? 여기서부터 공략했잖아요. 이거 결국에 상한가까지 거의 부근까지 갔잖아요. 이게 1등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17%에서 27%, 한 5%까지 한 7, 8%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영상에서. 오히려 주도주의 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공략을 했잖아요. 10%대에서 어설프게 공략한 게 아니라 확실한 주도주의 모습이 보일 때 공략을 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때도 설명했잖아요. N봉 나오고, 스마트머니 나왔잖아요, 여기서요. 그리고 또 N봉 나오죠? 그리고 이게 5장 자사주과 관련 섹터가 자사주 소각 이슈로요, 그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종목이 롯데지주였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공략을 했잖아요. 오히려 이런 데서 공략하는, 어설프게 공략한 게 아니라 제대로 상승하는 주도주의 모습을 때 공략했고, 여기서 5, 7% 던졌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이게 똑같지 않아요? NHN KCP랑요? 그쵸? NHN KCP도 보시면요, 어때요? 어설프게 이런 데서 공략하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급등하고 상승하고 주도주의 힘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고점에서 공략했잖아요. 15%대에서 한 20%까지 한 4, 5% 정도. 이건 좀 짧게 공략하긴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더 크게 가긴 했지만 이해되시나요? 지금 관점이? 확실한 주도주의 모습을 보였을 때 공략한 겁니다. 차트 흐름이 동일해요. 같이 보면요. 그쵸? 차트 흐름 동일하죠? 주봉상 스마트머니. 그쵸? 아까 롯데지주든 NHN이든요. KCP든. 그리고 어때요? 일봉상 N봉 출현. 이 핑크색 나왔을 때. 그쵸? 이 핑크색 나왔을 때. 여기도 보시면 이 핑크색 나왔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된 종목의 그 특징이요, 주도 섹터였다는 거. 5장. 그쵸? 5장 주도 섹터의 대장주였다는 거. 그리고 어때요? 이 종목들이 말해주잖아요, 저한테. 아까. 나 주도주 맞아. 나 거래대금도 오늘 엄청 크게 터지고, 섹터 이슈 받을 때 내가 탄력도도 좋고, 거래대금도 크게 잘 터지면서 잘 상승하고 있잖아. 나 주도주 맞지? 이렇게 딱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한 거예요. 저도 초보였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시중에 많은 고수들을 강의를 들어보고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10% 초반에 공략하면 더 크게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5%, 17% 상승했을 때 공략하지? 이해가 안 되네? 그거는요,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20%가 중간에 12%, 13%까지 상승했다가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 초반에는요, 아직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주도주 오늘 가장 강력한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도주 흐름이 나왔을 때, 돈이 확실하게 파악이 됐을 때 매매를 하더라고요, 고수들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15% 저항대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공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적어도 20% 초반이라든지 20% 중반까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복귀를 해보니까 그 고수들의 억대 트레이더들의 그런 매매를, 고수들의 그런 매매를 복귀해보니까요, 통계적으로 이 구간에서 가장 매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상한가 매매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상한가 매매를요 24% 25% 하지 않아요. 상한가 매매 고수들도 어떨 때 하는지 아세요? 29% 갓 상한가 이제 막 치기 직전에 해요. 보통 웃기죠? 왜 여기서 안 하고 왜 99%에서 상한가 매매를 하나? 그리고 주도주도요 왜 17%에서 23%안 사이에서 매매를 하나? 궁금하실 테지만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24% 25% 무너지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하지만 29%까지 상승하고 이제 강한 재료가 나왔다는 전제합니다. 강한 재료가 나오면서 29% 상승했다는 건요, 상한가 갈롬이에요. 갈롬이라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한가가 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 29%까지 상승하고 좋은 재료 나왔으니까 넌 상한가 갈롬이구나. 그래서 이놈이 강하게 상한가 칠 때 상한가 매매를 하는 거고요. 주도주도 마찬가지예요. 15%까지 상승했어, 어설프게 상승했을 때는요, 이게 아직 몰라요. 또 저항에 밀리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15%에서. 그래서 이놈이 확실하게 15%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주도주 흐름을 확실하게 보였을 때, 너 주도주 흐름 보이는구나. 너 그러면 20% 초반대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공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직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느끼죠. 그래서 20명의 고수들의 그 제가 이제 시중에 진짜 유명한 고수들도 포함되고요. 지금은 활동 안 하시는 분, 제알 고수들, 뭐 다양한 고수들이 다 이런 관점으로 공략하는 걸 보면서 그때, 그리고 이제 저도 무서워서 처음에 못했죠.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이런 매매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더라라는 경험이 쌓이는 거죠. 내 몸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런 매매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보통요, 우리가 일봉을 매매할 때도요, 정배열로 상승하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잖아요. 이평선, 주요 이평선을 다 뚫고. 제가 2차전지로 한번 설명 약간 가고 드려볼게요. 보세요. 여기 엄청난 이 핑크봉이요, 엄청나게 주요하게 그 관심을 받으면서 그 주도주가 된 때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이 3만원 대부터.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싸다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요. 근데 이게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예요. 여기가요,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예요. 이해되시죠?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거 보시면 여기 다 매물대를 돌파했잖아요.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확실한 이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시장의 그런 주요 섹터로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추적하면서 매매를 했다면요, 어때요? 계속 올랐잖아요. 그쵸? 얼마나 올랐어? 여기서 보시면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고 강력한 주도 테마의 흐름을 보일 때 오히려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부터 매매를 많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초보들이라든지 초창기 때는요, 이런 상승하는 주도 섹터의 1등주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상승 많이 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요, 어떤 종목을 보게 되냐면요, 이런 종목을 보게 됩니다. 소위, 그러니까 이 장기평선이잖아요. 이 장기평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 있잖아요. 상승 초입에 보통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 초입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승 초입에서 여기서 어때요? 저항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한 7, 80%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처음에 매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트로 이렇게 많이 설명하시는 분들도 보통은요, 초보자들은 바닥에서 해야 된다, 바닥을 어느 정도에 초반에 뚫을 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초반에 뚫고 나서요, 이게 계속 상승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안 가는 확률이 8, 90%라니까요. 내가 바닥에서 샀지만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올라가는 척하면서 추세 전환하는 척하면서 꼬꾸라지고 계속 하락했죠? 그 전에는 어떨까요? 그 전에도 상승하는 척하면서 꼬꾸라지면서 다시 꼬꾸라지면서 떨어지죠?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다시 여기서 상승하는 척하면서 꼬꾸라지면서 꼬꾸라지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어때요? 결국에는 이게 계속 추세 전환인가 하고 있는데, 어때요? 만원대부터 지금 500원까지 계속 추세 전환 시도하는 척하면서 추세 전환 실패하고 밀리고, 실패하고 밀리고 그러면서 계속 하락 추세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아직 바닥인 줄 알고 추세 전환하는 줄 알고 접근했다가요, 추세 전환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요 8, 90%가 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진짜 추세를 전환하고 상승하는 국면에 확실하게 주도 섹터의 흐름을 보이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때 매매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걔가 이제 그거를 주봉상 스마트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봉상 확인하고 매매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거래된 그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거를요. 가장 큰 그림부터 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어때요? 가장 큰 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종목이 나중에 살려줄 기회도 많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최근에 예를 들면 코랑 지주사 관련된 것들, 코랑 왜 급락하죠?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 뭐 쇼츠라든지 뭐 이런 그 영상 있다가 보세요. 이때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이때요. 어때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소멸을 했죠. 그 상법 개정 일부 수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이렇게 단기적 재료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 갔잖아요. 단기적 재료 소멸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이슈니까. 그래서 보세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살려주는 기회가 많잖아요. 이렇게 살려주는 기회가. 이런 주도주가 살려주는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대부분의 초보들이라든지 저도 주식 때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역배열해서 이제 막 돌파하는 구간에 사야지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상승했죠. 결과론적으로는 상승했죠. 근데 여기서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가 80%라고요. 근데 여기 샀다?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요. 오히려 손절도 안 돼. 저점에서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아니야. 난 싸게 샀어. 근데 얼마요? 계속 하락 추세로 떨어지면서 그런 종목들이 80%가 넘어갔고 결국 계좌가 망가지는 경험들을 초보자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장의 주도 섹터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부터 단기든 스윙이든 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오늘 단기 매매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급락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하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주도주 흐름을 보이는 거는요.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다 돌파하고 큰 거래대금이 유입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오히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제시 리버모어의 철학을 따라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제시 리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식은요. 적정 가치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더 비싸게 사서 이제 추세가 가속화될 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이 트레이딩에선 효과적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전설의 그 트레이더가 명언을 남겼잖아요.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매매 방법이 결과론적 누적적으로 트레이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 뭐 롯데지주나 최근에 롯데지주나 이거 NHN, KCP 오늘 매매 관점은요. 다 어느 정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철저하게 제시리브모어의 철학을 따른 거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왜냐하면 왜 비싸게 샀냐? 그 비싸게 산 종목이 엄청난 지금 시장에서 핫한 그런 주도주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비싸게 산 거죠. 그리고 더 비싸게 팔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경험적으로 다 깨닫게 된 거죠. 확실한 주도주의 모습을 흐름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것들이 좋다고 판단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대신에 고점에 샀으니까요.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 손절도 잘 해야 되는 건 기본이죠. 말하면 입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팁을 드리면요. 요약을 해볼게요. 뉴스를 늦게 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실시간 종목 추이 상이 나왔을 때 바로 봐갖고 공략하는 게 더 위험하고요. 차라리 나온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 확인해도 돼요. 뉴스 확인하고요. 그게 진짜 정말 주도주의 흐름을 보일지 안 보일지 흐름을 보고 그게 주도주의 확실한 흐름을 보인다. 그때 매매도 늦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뉴스, 핵심 뉴스를요 빠르게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스캘핑은 빠르게 파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캘핑이 아니잖아요. 전 주도주 매매잖아요. 주도주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빵빵빵빵 유동성 있게 잘 터지는 종목이고요.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비교적 시나리오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의 뉴스를요 확인을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뉴스가요 시장의 화두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억대 트레이더들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요 시장의 억대 트레이더 고수들은요 그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재료가요 주도주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일 때 그때부터 관심권을 가지고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고수들의 모든 돈들이 다 쏠리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뉴스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숲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답변을 드리면서 요약을 하자면요. 뉴스 보고 매매하면 늦지 않나요? 안 늦습니다. 뉴스가 자체를 빠르게 포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장 지금 중심에 있는 그러한 재료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을 뉴스가 이렇게 돌파한다. 이런 식으로 돌파한다. 그때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림이 온다거나 아마 그냥 그대로 급등하면 안 해도 되고요. 손해보진 않잖아요. 다시 한번 이쁜 조정이 나온다. 이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그때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출산 관련주, 니즈키원이요. 이런 것들, 그쵸? 여기서 매매 못해도 돼요. 확인한 다음에 한번 눌릴 때 매매해도 된다고요. 물론 제가 이 종목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아주 좋은 테마는 아니었어요. S급 테마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사례가 나와서 그냥 이걸로 예시 들기 좋아갖고 드는 거예요.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하죠? 종목이 오르는 이유는요, 수급주와 테마주가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수급주, 이제 우량주죠. 그리고 테마주. 테마주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테마주에서 이유 없이 오른 종목들은요, 위험하니까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상승 명분이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에 맞는 강한 테마들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고 국내 그런 정책 트렌드에도 맞는 그런 테마들이 올랐을 때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아까 이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창을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큰 창이랑 그리고 개별 창, 전체 보는 창, 그리고 아까 그런 핵심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특징주, 뭐 증시 요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다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약간 오늘은 좀 숲을 했다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나무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몰라, 영상 안 찍을 수도 있긴 한데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예, 보시면요, 이거예요. 시장 트렌드나 이런 뉴스가 지금 특히 잘 반응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뭐 정부 정책, 정부 투자, 대기업 협업 이런 키워드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실제 제가 매매를 하면서 재료 키워드에서 잘 먹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별표 3개, 별표 2개, 별표 1개로 해가지고 실전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뭐 그런 내용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재료 매매 총정리편 이제 이게 1000페이지가 되거든요. 사례랑 그런 뉴스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다 스크립해갖고 모아갖고 그리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막 분류하는 것들 최대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짧게 분류를 했는데, 짧게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하나예요. 뉴스 매매도 지금 오늘 설명한 것처럼요, 나름 근거 있는 매매로 바꿀 수 있게끔 스스로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하려면요, 요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요, 제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지 판단을 해볼게요. 반응이 좋으면은요, 기분 좋아서 다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답하자면요, 매수 신호일까 매도 신호일까. 예를 들면요, 의미 있는 차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할 때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요, 이때는 매수로 사용을 해볼 수 있어요. 매수로 인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격이 크게 벌어졌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나왔어요. 이게 분봉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데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요, 이거 좋은 뉴스 안 좋아요. 이때 나오는 거는요,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돼요. 매도 시점. 그러니까 차트와요, 뉴스와 잘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격이 크게 벌어진 구간에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차트 맥점에서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요, 매수 신호일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차트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상승할 때, 그때부터 특징 주식과 개별 주식가 나온다. 그럼 급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뉴스를 내보내는 자들의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매도 시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예,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에 한 개 더 찍을 수도 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